자, 우리 그러면 일상생활용품의 업사이클링까지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 업사이클의 사례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가방이랑 샌들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용품이거든요. 그럼 그 이외의 다른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영영풀이에서 여기는 조금 중요해요. 리퍼포즈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인데 자, 그냥 단어 자체를 보자면 purpose는 목적, 리는 다시.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하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얘가 동사예요. 우리가 아는 명사, purpose는 명사인데, 그 동사로 무슨 뜻이냐라는 건데, 자, 명사로 목적이고, 그럼 동사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주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다. 동사 이런 느낌이겠죠. 이해되심? 그러면 repurpose니까 원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다. 이런 뜻으로 나온 단어고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자, change something 뭔가를 바꾸는 건데요. 왜 바꾸냐면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 뭘로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다 이렇게 단어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원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쓰면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인 거니까 자, 원래 목적 여기 purpose를 원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목적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repurpose가 이런 뜻이고 자, 원래 용도는 이제 쓸모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이거를 쓸모 있는 다른 목적으로 바꾼대. 그럼 이 글에서 뭐랑 바꿀 수 있을까요? 뭐의 유의어가 될 수 있을까? 업사이클의 유의어 그대로가 될 수 있는 단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영영풀이까지 잘 봐주시고 이제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ideal 하면은 아이디어 말고 ideal 하면 이상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perfect 이 본문에서는 perfect란 단어가 앞서서 재활용은 어, isn't a perfect way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 이 perfect를 ideal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ideal로 문장을 바꿔서 낸 것이 명지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아이디얼 풀었으면 최상의 아니면 가장 적합한 유형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이란 뜻이고 기본 유의어를 appropriate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appropriate 적절한 적합한. 그러니까 most appropriate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장 적합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영영풀이 잘 봐두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두 번째 사례를 같이 가봅시다. 왜 갑자기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네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 더불어 작은 일상용품들과 더불어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방이나 샌들은 일상용품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문장의 두 가지의 사례인 일상용품과 함께 더불어 더 큰 것들도 업사이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본문 1이랑 이렇게 본문 2랑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일상용품이 아니라 이거 사실 건물, 이제 공장을 업사이클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요거 사이에 요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사례는 일상용품, 이번에는 더 큰 건데 사실상 요거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낡은 건물의 업사이클. 그래서 두 번째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 건물이요. 자, 훨씬 더 큰 것들도 업사이클 될 수 있어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bigger 앞에 much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much는 무슨 뜻? 훨씬이란 뜻이죠. 여기가 훨씬이 빠졌네. 자, 시험에서 뭐 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참고만 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우리 비교급의 수식하는 훨씬이요. 혹시 뭐뭐 되는 줄 알아요? 당근 저기서 머치가 될 거고 머치, still, 아이고, full? 비슷해. far. 그쵸? 또 even. 하나 더 하면 a lot까지. 자, 머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친구로 따라오는 애가 하나 있는데 누구? 베리. 얘는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주 나오는 그냥 시험이야. 짜잘한 시험. 자, 그래서 얘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보통 머치에 밑줄 쳐놓고 여러 단락 중에 하나에 머치 밑줄 쳐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 머치 쳐져 있잖아? 그럼 얘는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베리 하면은 이제 얘가 될 수 없어서 이제 머치, still far, even a lot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얘가 단독으로 나오거나 이럴 정도로 중요한 해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나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이해되심? 네. 자, 그럼 가보자. 훨씬 더 큰 건물도 업사이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낡은 건물이냐면요. 당근 업사이클 한다는 건 이제 쓸모 없어졌다 하는 거죠. cannot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용될 수 없냐면요. 그들의, 즉 그 낡은 건물의 original purpose, 원래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original purpose가 맞죠. 그러니까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걸로 바꿨대.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올 때 뭔가로 변형시켰다의 repurpose가 나온다면 그대로 요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짜잘한 건데 역시 not anymore 이렇게 떨어져서 나올 겁니다. anymore는 보통 맨 뒤에 나와야 자,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이고요. 이 둘을 합쳐서 지금 not anymore를 합쳐서 여기다 cannot no longer be used 이렇게 나와도 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no longer 이거 자체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심? 네.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이제 더 이상 용도가 끝난 건물의 재활용 사례가 나오겠죠. 자,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 그 다음 명사 하나 더 길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간목, 직목의 문장이고요. 자, 그럼 내용상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거 뭘까요? 내용상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정부가 이것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례? 훨씬 더 큰 것도 재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 그치?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큰 것보다는 뭘로 넣는 게 좋겠어? 낡은 건물도 재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한쪽 넘겨보시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건데 한 장이네요. 에이쿠야. 잠깐만. 여기 디스라고 해놨어요. 여기 제가 본문에다가 내용 정리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디스 해놨죠? 자, 보시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upcycle even old buildings. 낡은 건물도 재활용한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심? 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순서 배열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죠. 순서 배열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받았다고 보시면 전체 글의 순서 배열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독일 정부는 이 어떤 건물을 통해 무슨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는지 볼까요? 자, with a former steel plant. 이전에 제철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철 공장이었대요. 자, 근데 이 제철 공장 지금 제철 공장으로 기능해야 하네? 안 하겠지. That. 근데 그것이 closed in 1985. 198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관계 대명사로 주어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주요 문법, 주격, 관계
대명사. 근데 closed 하면은 문을 닫다, 폐업하다 이거든요. 근데 공장은 문이 닫혀지고 폐업되어지는 거 아니야? 사장님이 결정하지 공장이 알아서 닫진 않잖아. 그래서 저기다가 우리는 was라는 수동태를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폐업하다. 이렇게 그냥 해줍시다. 우리가 어떤 내가 자주 가는 맛집이 폐업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게 그 가게 문 닫았어 이렇게 표현하지 가게 사장님께서 사업을 중단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문 닫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was 쓰지 말자. 주의. 자, 뭐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단원의 주요 문법이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것이 적용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제철소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이 이제 등장하겠죠. 앞에 것처럼. 자, 가보자. 자, 레러 댄 하면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란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 뭐 대신에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or 뒤에가 동사 B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 B라고 한 건 A, B 잡을 때 동사 원형이 B로 왔어요. 그럼 당근 destroy가 동사 A가 되겠고 destroy the plants, buildings or abandon the entire facility 이렇게 병렬된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공장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그 공장에 있는 전체 시설들, 설비를 폐기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공장을 그냥 건물을 다 부셨어. 이제 제철소 공장 안 하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제철소니까 막 용광로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럼 어땠을까?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독일 정부요. decide 결심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decide에 뭐 동사가 올 거야. ing 써요? 투부정사 써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앞으로 뭐뭐 하자는 다 무조건 미래의 의미에 그쵸? 투부정사 쓰기로 했어요. 자, 이런 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지. 하지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decide 뒤에 또 투부정사 이렇게 밑줄 있잖아. 그럼 얘는 틀린 답으로 고를 리가 없어. 옳은 형태로 나올 거야. 쉬운 거는 옳게 줘요. 잘 이해되시죠? 자, 독일 정부가 이런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했냐? Give it new meanings. give 뒤에 역시 또 명사 두 개 오고 있네요. 간목, 진목.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대.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더 이상 쓸모없는 제철소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해돼요? 잡히시죠? 자, 그러면은 it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A former steel plant. 단수로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순서 배열 계속 꼬리꼬리 물고 힌트가 나오네요. 1985년 문 닫은 그 제철소에게 뭔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repurpose it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어떤 의미를 주기로 했냐면요. 이런 의미를 주기로 했는데 useful public structure, 유용한 공공구조물의 의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철소였는데 공공시설물로 바꾸기로 했대요. 자, 근데 앞에 보니까 a series of라는 게 나오거든. 우리 시리즈를 어떤 데다 붙이지? 뭐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어벤져스 아니다. 마블 시리즈. 이렇게 하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연이어지는 걸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a series of를 이제 보통 한자어로 해서 1년에 꼭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 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어가 붙었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에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한 세트에 뒤에 거랑 아까 한 세트에 뭐 책들 이렇게 돼 있어. 단수야 복수야? 전체적으로는 복수, 그치? 여러 개의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1년에 말 좀 어렵죠? 여러 개의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복수가 된다. 근데 내가 여기서 시리즈 자체를 강조하고 싶어.
한 세트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표현으로는 안 써요. 자, 그래서 유용한 공공시설물들의 의미를 덧붙여 주었죠. 자, 그럼 단어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자, 보시면 여기서 structures가 구조물이란 뜻이고요. 약간 어감이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조물들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장 안에 뭐 용광로라든가 뭐 저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구조물들을 여기서 facility, 시설, 설비란 뜻인데 얘랑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the entire facility라고 해가지고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이렇게 딱 세트로 그냥 쓴 거예요. 얘도 복수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럼 structures 대신에 여기에다가 얘를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 복수로 바뀌어야겠죠? facilities 하면 시설, 설비들 이란 뜻이 될 거고요.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치? facility 많이 봤죠? 시설 설비들 이란 뜻인데 이게 사실상 단어로 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앤데요. 뭔 소리야? 시설 설비가 본문에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의 어근이 좀 어려워요. facility라는 단어가 기본 단어거든요. 그럼 얘는 시설 설비에서 일부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명사가 아니겠지. 제가 명사니까. 그래서 얘는 용이한, 쉽게 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이란 형용사예요. 되게 낯설죠. 이렇게 쓰니까 난생 처음 본 애 같지 않아? 그죠? 근데 얘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를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같이 놔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서 2과에서 얘가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되게 생소해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리고 이것이 동사가 되면 우선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동사가 되면 facilitate 해가지고 용이하게 하다, 즉 무엇을 쉽게 만들어주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다라는 동사로까지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외울 때 이 facility, 시설 설비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기본 단어가 시설 설비가 아니라 facility 기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그러니까 쉽게 해준 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딱 갖춰 놓은 것. 이런 뜻이 시설과 설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심? 네. 그래서 단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외워서 이렇게 풀어주면 암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에서 기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한 거, 즉 다른 품사로 파생된 단어랑 연결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참고. 자, 그 다음에 즉 예전에 제철소가 내용적으로 잡을게요. 제철소가 뭘로 바뀌었다고? 공공시설물로 바뀌었대. 자,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요. 근데 잘 보시면 public structures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가보자. 자, 제철소는 어마무지 커요. 혹시 포스코라고 알아요? 포스코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제철소잖아요. 제철소하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사, 못 이런 거 만드는데? 아니면 뭐 만들죠? 막 건물 짓는 그 우리 H빔이라고 알아요? H 모양으로 생긴 빔인데 이제 우리 건물의 뼈대 만드는 알죠? 엄청 긴 이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 거야. 배가 철판을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철판을 녹여서 만들어주고 이 제철소에서 만들면 그걸 조선소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포스코 옆에 가까운 데는 이제 울산에 조선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차체를 만들 때 그 차체 이런 걸 다 거기서 만드니까 엄청 큰 애들은 만들어서 보관도 해야 될 거고 용광로에서 걔를 녹여서 그 모양으로 틀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무지 큰 건물에 어마무지 많은 종류의 시설과 설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가보자. 그 건물들 중에 제철소 건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kept their original shape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광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마무지 큰 솥이 이렇게 있겠지. 높은 곳에. 대충 본 적 있어요? 뉴스 같은 데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점검 같은 거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거기서 샘물을 이렇게 퍼나르는 게 아니라 녹이면 이제 관으로 연결돼서 막 되는 엄청 높은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대요. 그럼 유지를 해놓고 어떻게 쓴다는 거야? 그러나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주어예요. 많은 그 건물들 중에 많은 건물들이 receive extra equipment 추가적인 설비, 장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를 건물 입장에서 한 거야. 건물은 모양이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장비들을 받게 되었대.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비를 거기다 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추가적인 게 덧붙여진 거죠. 어디에요? 그들의 주변 지역이에요. 공장 주변 지역에다가 뭐 이쁘게 단장도 하고 추가 장비들도 넣었습니다. 엑스트라 하면 우리 배우 중에 이름 없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름도 아니지 배역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배우죠. 그 엑스트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의 여분의 이런 뜻이고요. equipment 하면은 장비, 장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시설 이런 뜻으로 보여도 돼요. 시설, 뭐 도구 이런 뜻까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facility라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본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공장의 어떤 용광로라고 한다면 용광로에 뭐 그 용광로가 이렇게 있고 물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사다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어떤 장치들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게 이제 equipment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영영풀이로 잘 나와요.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추가적인 장비를 덧붙이고 모양을 좀 바꿨죠. 어떻게 느낌이 전혀 안 오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올드 가스 탱크. 자, 용광로에 철을 녹이려면 엄청나게 높은 열을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가스에 부탄가스 넣어가지고 이걸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계속 연료를 공급해주는 배관과 엄청나게 큰 가스 탱크가 옆에 붙어 있었겠죠. 자, 이렇게 낡은 가스 탱크들이 became pools for divers.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래.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할까?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야. 그냥 풀장 말고. 되게 높은 데서 막 고개 하면서 떨어지는 거잖아. 엄청 높은 데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깊이 가라앉죠? 근데 우리가 흔히 가는 수영장 막 1.5m, 깊어야 1.8m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네,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높은 곳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수영장도 어때야 돼? 깊어야겠지. 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좁고 깊겠네. 그러니까 가스탱크나 예를 들면 용광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심? 네. 뭐 여기 구구절절 설명 없지만 우리 그런 거 추론해낼 수도 있겠네. 그지?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낡은 가스탱크는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이 되었죠. 즉 액티비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로 나왔네. 원래 공장의 시설 이게 오리지널이네요. 뭐 그 structure 혹은 뭐 facility 써도 되고 그냥 여기 위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의 모양이라고 그냥 해도 괜찮죠. 이것을 뭐로 바꿨다? 다이버들을 위한 전용 풀장으로 새로 바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가스탱크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동그랗게. 그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뭐 용광로로 이렇게 연결되겠지. 얘도 대빵 클 건데 어쨌든 가스탱크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바닥에 그냥 붙어 있어도 되잖아요. 그치. 그럼 다이버들이 풀장 여기서 뭐, 연습할 거야? 훈련할 거야? 뭐가 더 추가돼야 될까? 뭔가 더 추가했다며. 뭘 추가했을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높은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왕 높아서?
사다리, 그치? 아니면 왕 높으면 어떤 엘리베이터? 뭐 예를 들면 번지 점프할 때 이제 진짜 우리가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요? 아니면 그 무슨 게 딱 투명한 어떤 다 보이는 약간 설로 되어져 있는 이런 간이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 뭐 여기 시설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뭐 있어야 되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다이버 대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탄력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했다고요? 추가했다고요. 자, 제가 그냥 내용 이해해서 구구절절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새로운 디자인이나 장비를 추가해서 뭐가 됐다? 다이버 풀장이 됐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예시는 어디들이야 나와야 돼? 요거 뒤에 나와야 되는 거죠. 구체적 설명. 원래 모양은 유지하고 추가 장비를 받았죠의 사례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결어도 for instance가 맞는 거야. 사례가 맞는 거예요. 여기다 뭐 게다가라든가 뭐 마찬가지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하나만 나왔을까? 아니요. 몇 가지의 사례가 더 나올 겁니다. 어떤 사례가 또 있냐면요. 두 번째 예시요.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 자, 철을 이제 만들었어. H빔 같은 것들을 만드는 철 저장 타워가 있는데요. 저장 타워에 콘크리트 벽들을요. 벽들이 were turned into. 자, 무슨 뜻이었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뀌어졌다. 그치? 뭐로?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뭘 위한?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이 되었죠. 자,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뭐뭐를 뭐뭐로 바꾸다. 이번엔 수동태로 나왔네요. 자, 잘 보자. 앞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아이디어 트레이닝이라는 목적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로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 능동으로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 자, 그러면 턴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얘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마법도 아니고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 개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 convert 기억나요? 뭐뭐로 개조되다. 우리 turned의 유의어로 converted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아, convert A into B 아마 거기서 능동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수동으로 이렇게 was converted, was turned 이렇게 쓰고 싶어. 그쵸? 개조되다니까. 그럼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 안 돼? 또? 안 돼. 그래서 into 빠뜨리지 않게 주의. 자, 두 번째 콘크리트 벽은 암벽 등반을 위한 훈련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나옵니다. 자, can you believe?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대시 생략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상상이 돼요? 약간 이런 건데 뭐가? melting metal. 자,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건물이 이게 바로 용광로인 거죠.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한 용광로가요. is now 지금은요. viewing platform 전망대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뭘 어떤 전망대? 멋진 360도 풍경을 보여주는 전망대가 됐다는 거 상상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세 번째 사례 되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제철소에 뭐뭐 있어? 전망대도 있고 암벽 등반을 위한 훈련장도 있고 풀장도 있네. 사실상 다이버들을 위한 풀장 좀 독특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아, 액티비티 공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 최종 결과물은 뭐냐면 말입니까? 뭐냐면요. 이 최종 결과물은요. 니스부르크라는 공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전망대 있고 암벽 등반하는 데 있고 풀장 있고 이거 공원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 공원 하면 뭐가 떠오름?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 벤치? 또 이쁜 정원?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 공원에? 그치? 그 다음에 넓은 이렇게 뻥 뚫린 공간들. 그치? 그치? 애들이 막 뛰어놀거나 뭐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해 준 건 이런 게 빠져 있잖아. 그치? 근데 공원이 된 건가?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세 개가
덧붙여진 거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공원이 됐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건 세트야. 공원이 되어야 할 네 번째 애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좀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거는 제철소 아니에요 이제. 왜? 공원 뭐로 바뀌었는지 나왔잖아. 낡은 제철소가 이제 국립공원이 되었어. 그 공원은 최종 어떤 형태를 띠게 되었냐면 거의 570에이커의 땅이 되었습니다. 땅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공원이요. 자, 에이커라는 단위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데 이 에이커는 1200평이래. 그럼 570, 1000평이니까 얼마야? 570 플러스 1000평 곱하기 1200평이 돼야 되잖아. 그냥 1000평 하자. 그럼 몇이야? 57만 평이네. 대박 넘네. 그지? 짱 넓은 공원이 되었죠. 자, 여기가 동사야. 자, 그럼 field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 동사? 아니에요. 그럼 과거 분사란 얘기네? 네. 중요하네요. 왜요? 이 단어는 주요 문법이잖아요. 자, 그럼 field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with와 함께 와서 이거로 채워진 이렇게 됩니다. 뭐뭐로 가득 찬 이게 filled with예요. with 빠뜨리면 큰일 나요. 능동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돼요? 네. 자, 정원들과 자전거 도로와 예쁜 밤에 켜지는 예쁜 조명들로 가득 찬 57만 평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 크지요. 근데 이것만 끝났나요? 아니요. 뒤에 것에 덧붙여서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in addition to 하면은 뒤에 거에 더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번째 거 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에 덧붙여 얘네가 추가됐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는 뭡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요 세트 전함풀 이해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네. repurposed 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르게 바꾸면 뭘로 바꿔도 된다고? upcycled로 바꿔도 된다고. 자, 그 다음 얘도 지금 과거 분사인 거 보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우리 분사는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의 each buildings 그 폐 공장의 건물들을 누가 수식하고 있어? repurposed가 수식하고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repurposed는 목적어 데리고 왔어? 혼자 왔어? 빌딩이 repurpose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건물들을 변경시키는 그것들이야? 아니요. 네.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의 더 기본이 다시 해보자. 폐공장의 건물들인 거죠. 자, 여기를 누가 수식하고 있어? 예를 들면 폐공장에 그냥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많은 건물들 이렇게 수식하면 many가 형용사로 혼자 들어온 거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큰 건물들 하면 big이 지금 혼자 수식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거죠. 그 폐공장의 건물들, 어떤 건물들? 용도가 변경된 건물들,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즉 변형된, 바뀐 이 말을 넣고 싶은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repurpose라는 동사가 용도를 바꾸다, 그다음에 뭐뭐를 개조하다라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뭐를 개조하는 건물이 아니라 수동으로 개조된 건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독일 정부에 의해서. 뭐 이런 거. 자, 그럼 얘가 혼자 수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누굴 수식한다고? 건물을 수식한다고. 자, 이제 이해돼요? 이거 계속 헷갈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repurpose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지금 혼자 들어가서 건물을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능동이어야 돼? 수동이어야 돼?
목적어 없이 수동이어야 돼. 그쵸? 그리고 해석으로 따지자면 변경 된이 돼야 되는 거잖아. 된. 그지? 네. 그러니까 repurposed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심? 네. 이거 이 단어는 주요 문법이에요. 주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reativelly는 누구 수식해요? 동사 repurpose를 수식하니까 여기도 무슨 형태여야 해? 부사여야 해. 주의할 게 좀 많아. 하지만 여기 부사보단 누가 더 중요해? repurposed의 PP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해.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가구 분사가 혼자 오냐, 목적어 데리고 오느냐 보여요? 다시 field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얜 누구 수식해요 그럼? 응? 앞에 랜드 그치? 뒤에서 수식하면 쉬운데 이 사이에 들어가서 혼자 나와서 앞 짧기 때문에 앞에서 수식하면 자꾸 헷갈려요. 뒤에 있는 명사가 얘 목적어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세트로 얘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이딴만큼 세트로 얘를 수식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거 잘 신경 써야 돼 계속. 안 지워지네. 그쵸? 그쵸?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의 경우에는 맞아요? 이거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어쩔 수 없어요. 약간 해석으로 계속 괜찮아요. 용도가 변형된 바뀜. 자, 요거 중요하네요. 왜요? 과거 분사가 두 개나 들어갔잖아. 이 단원의 주요 문법이 두 개나 들어갔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꼭 암기합시다. 여기는 꼭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가 전치사예요. to가 있을 때 전치사. in addition 혼자 오면은 게다가 라는 however와 같은 문장과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연결 부사입니다. 이해되심? 네. 자, 이렇게 정원에는요. 이렇게 여기 전망대, 풀장, 암벽 등반 이런 건물들에 덧붙여 더해 공원과 정원과 자전거 도로와 예쁜 조명 이런 것들이 합쳐진 엄청 큰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하면서 이 최종 결과물은 이런 공원이 됐고 이 공원에 이런 것도 덧붙여졌는데 이 공원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의 결과 핵심 나옵니다. 내용상 중요. 이 공원은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해 주죠.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뭘 보여주냐면요. it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it이 나오면 대명사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문장 저기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는데 문장 맨 앞에 it이 나오면 우리 뭐 하기로 했지?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저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in 나왔는데 뒤에 투부정사는 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앞에 it은 우리 공원 대명사예요. 자, 근데 여기 이 뒤에는 투부정사나 대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나와요. 어디? 투부정사 나오네요. 자, 그럼 이 it은 공원의 대명사예요? 아니면 가주어예요? 그치? 가주어. 그럼 진주어, 투부정사. 주의해야겠죠? 똑같은 it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자, 그것은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거요? 여기 내용상 짱 중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as well as는 무슨 뜻이죠? 뭐뭐를 더 잘하다. as 원급 비교? 누구만큼 똑같이 잘하는? 그러면 잘 보존하다? 환경만큼?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자, 이거 어, 뒤에 거. 자,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뒤에 게 A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치? 근데 누구만큼 잘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where는 무슨 뜻이야? 앞에 동사를 수식할 때 그렇게 쓰이겠죠. 누구만큼 잘하다. 여기서는 A뿐만 아니라 B도. 자, 그럼 내용상 누굴 강조하고 있나요? 그치? B를 강조하고 있지.
이름. 자, 그럼 가보자.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한 장소의 문화유산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자, 우리 이 전체 글은 업사이클에 대한 글이에요. 그지? 자, 업사이클은 뭘 지키기 위한 거죠? 환경, 지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업사이클의 목적이 환경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폐공장을 부시지 않고 국립공원으로 만든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그것이 주요 목적인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엄청 큰 지금 57만 평이나 되는 대공장을 다 때려 부수면 예를 들면 포스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아까 포항, 그치? 이 포항의 포스코가 사라졌다? 그러면 거의 포항을 먹여 살리는 주요 공장이 사라지면서 대표적인 어떤 건물,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것이 사라진 거잖아. 그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장, 이 포스코가 만약에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돼? 이 포스코를,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다 지키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이고요.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심? 네. 자, 그리고 이 단원의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래서 다 얘를 엄청 강조합니다. 얘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됐는데 뒤에 보지도 않고 여기다가 그냥 환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중요 내용상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사례의 독특함은 환경이 아니라 문화유산 지키기이기 때문에 앞에가 강조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내용적인 걸까지나 조금 그런 것까지 다 잘 잡아주시고 나돈이 버돌수로 바뀐 거 없나? 없네. 제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혹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까지 좀 바꾸자. 자, 에즈웨레즈는 A뿐만 아니라 B도거든요. 유명한 애 하나 더 있잖아요. 얘보다 더 자주 쓰는 나돈니 A. A뿐만 아니라 버돌수 B. B도.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지. 이렇게 바꿔라. 라고 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바꿀게요. 우리가 we can preserve 하자. 우리는 보존할 수 있어요. 뭐를?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도. 이렇게. 자, 그럼 해볼까? 나돈니 뒤에 뭐가 와야죠? 지역이 와? 그치, 환경. 그 다음에 버돌수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쵸. 지역의 문화유산. 자, 우리 헤리티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이고. 자, a place는 그냥 여기서 그 지역이 아니라 한 장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이렇게 클로스 돼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큰 건물의 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 거고요. 사실상 요거 학교 연습 문제 두 개예요. 밑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아까 했지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 자, 한번 해볼까? 우리말로 쓰래. 우리말로 쓰래. 한 말로 해볼까요? 이것에 네. A요. 독일 정부는 우리에게 이것의 훌륭한 사례를 보여줘. 이거 뭐라고? 우리말로 써보세요. 응?
원래 목적을 음, 원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낡은 건물도 사용될 수 있다, 다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업사이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다 낡은 건물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디스는 단수인데 얘는 복수잖아. 그지, 그지. 네, 그다음에 요 문제 잘 푸셔야 돼요. 보면, 이 답이 없는데 다 맞는데 이럴 수 있는데 뒤에서 잘 풀어보세요. 풀어왔어요? 몇 번? 5번. 뭐로 바꿔야 돼요? 원래 문장엔 낫이 없었는데 낫이 생겼고 불가능한 뭐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쵸? 네, 잘 바꿨어요. 본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기본이야. 이거 갖고 바뀌었어요, 변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자, 여기 maintain도 문장이 바뀌었네. 본문에서는 kept 모양을 shape kept once shape 하면 뭐뭐의 모양을 유지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aintain의 유지하다로 그대로 그러니까 유의어로 바꿨습니다. 여기도 단어 바꿨다. 자, 보시면 얘가 확실히 틀리다는 거 알 거잖아. 이 단어는 너무 어려운데요? 좀 단어 어렵게 바꾼 거거든요. 원래는 창의적으로 그 건물을 창의적으로 리퍼포즈 오히려 중요한 단어를 바꿔놨네. 용도가 변형된 건물, 창의적으로 변형된 건물의 단어를 친구 단어 modify로 바꿨거든요. 그럼 얘는 방금 무슨 뜻이겠어? 변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modify 하면은 수정하다, 개조하다 이런 뜻의 그냥 바꾸다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모르면 어쩌죠? 뭘 모르면 어째요? 확실한 거 가지고 고르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좀 알기는 해야 돼요. 고등에서 필수 단어이기는 합니다. 얘는 완전 필수 단어고요. 됐나요? 네. 자, 정말로 아주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나와야 돼요. 그치? 갑시다. 예술가들은요,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손길을,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사례 끝났네. 예술작품 만들겠지. 예술가들이 기술을, 뭔가 장비를 만들진 않을 테니까. 자, things. 주어, 어떤 things? 대절한 things들이요. 주어 뒤에 관계사 시작됩니다. 그러면 몇 번째 동사 찾아야 되지? 관계사절에는 관계사절에는 동사가 포함되니까 두 번째 동사 잡아서 그게 things의 동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까지 관계사절. 자, 얘는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주어 있는데요? 아니네요.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봅시다. 주의해서 봐야 돼. 자, consider 뒤에 junk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불완전해야 things를 수식하잖아요. 그치? 자, 그럼 다시. 이 things가 뒷문장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거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주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근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야겠지. 그러면 consider 뒤에 지금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 문장은 consider things junk 라는 문장이었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럼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things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였네요.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때 생략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없는 이유는 더 앞으로 이사가 서인 거지 수동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 are considered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다가 뒤에 명사도 있는데 뭐 이러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눈앞에 정크라는 단수명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early born의 주어가 얘예요? 아니요, 얘는 관계사절 안에 있는 건데요. 우리 지금 묶었잖아요. 자, 그러면 early born의 동사는 주어는 누구예요? things네요? 복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is reborn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경 쓸 거 되게 많네요, 여기. 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다. BPP까지. 자, 그래서 여기도 주의할게요. 자, 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서 다시 태어나집니다. 뭐하면? 예술가들이 손길을 더하면요. 자, 그럼 그것의 사례. 쓰레기를 가지고 업사이클해서 예술 작품이 된 사례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The giant pictures made from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make는 make는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해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과거 동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그쵸? 그럼 수식으로 묻기 시작해야 되네. 주어가 과거 분사의 수식으로 묶였습니다. 자, 그럼 얘 어디서 닫아야 되지? 진짜 동사 앞에서 닫아야 돼. 진짜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기다 are made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동사 있잖아요.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주격 관계 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겠네. 우리 이 단어 주요 문법이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사물이니까 위치, 복수니까 are made 이때는 수동태 동사로 풀어서 써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다시 가보자. 나이닝거라는 환경예술학자에 의해서 쓰레기를 갖고 만들어진 엄청 거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one of a kind 한 것입니다. 자, one of a kind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로 외우셔야 되는데 한 종류 중 하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쟤는 정말 별종이야. 쟤는 그냥 종이야. 약간 이런 거 있지. 쟤 인간이 아니야. 쟤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하나의 종 아니겠어? 약간 이런 느낌. 어떻단 얘기야?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one of a kind 하면은 독특한이란 뜻이에요. unique. 그래서 특별한 하나의 종류, 그 자체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엄청 거대한 그림을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매우 독특하대. 자, 어떻게 독특할까라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거대한 그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up close.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아주 밝은 색깔로 칠해진 이 창조물은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 그림 말하는 거죠. 봅시다. This brightly colored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colored, 색이 칠해진 PP로 누굴 수식? 크리에이션 수식. 이거 목적 아니죠? 밝은 색깔로 칠해진 이 그림은요. look like 무슨 뜻?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여요? A mix of mess. 막 섞여진, 깨진 플라스틱, 버려진 장난감, 구부러진 철사 이런 것들에 막 혼합된 잡동사니처럼 보입니다. 그럼 실제 잡동사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림이래매. 그쵸? 네. 여기도 PP 계속 나오는 거 보여. PP 계속 나와요. 부서진 플라스틱, 깨진 플라스틱. 집중.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장난감. 다른 말로 원치 않는 뭐가 된? 버려진 장난감. 이렇게 바뀌어주세요. 우리 앞에서 버려진 이란 표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abandon. 뭐니? 자, 하면은 abandon, 버려진, 폐기된, 뭐 thrown away 같은 뜻이죠. 버려진 장난감들, 그리고 bent wire, 철사를 구부리다 아니야. 구부러진 철사, 다 PP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쉽죠. 이런 것들이 막 잡동사니가 모여진 혼합된 잡동사니처럼 보여요. 즉, all things,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재활용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즉 재활용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림 만들면 이거는 조금 자원 낭비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로만 모아서 그림으로 만들었대요. 됐나요? 네, 역시 수동태인 거 보이시죠? 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잡동사니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가 대단한 거야? 그러나 from farther away,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말입니다. 네, 그것들은요. 그게 뭔데요? 이 잡동사니 모여져 있는 이 그림들은요. appear to blend together. blend together 하면 섞이다는 뜻이거든. 이미 섞여졌는데 뭐가 섞여지죠? 섞여져서 아주 놀라운 풍경이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섞여지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조합, 섞다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다, 잘 어울리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기 좋게 조합되어 이 표현을 blend together into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랑 잘 조화를 이루어 섞이는데요. 이 그림이 설치된 풍경이랑 잘 어울려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림들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조화로운 작품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가까이서도 이쁘게 보이면 되잖아. 왜 이런 의도로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잠깐 띡 보고 마는 게 쓰레기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손길을 닿으면 이게 멀리서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거겠지. 맞아요? 네. 자, 첫 번째 예술 작품의 사례예요. 자, 그 다음 문장요. 올소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두 번째 예술 작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소 때문에 순서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올소를 제가 이렇게 콤마콤마로 넣을게요. 물론 맨 앞으로 빼도 돼요. 이거 대신에 앞에서 한번 나왔던 연결어 같은 의미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또한 예시와 예시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또 다른 예술 작품이 있죠. S로 시작해요. Similarly 또 L로 시작해요. Likewise 앞에서 S 기억나요? 제가 예시와 예시를 연결한 되게 특이하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한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이 단어는 주요 문법입니다. 왜요? 주격 관계 대명사 시작하고 있고 우리 이거 영작에서도 했었어요. 자, 보시면 문장에 동사가 두 개나 들어있다는 얘기는 연결어가 두 개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연결어 who와 that이 있어요. 이 who는 that으로 바꿔도 돼요. 그치? 근데 조건으로 연결어를 who와 that을 주었다? 근데 선행사가 an artist야. 여기다가 됐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who가 갈 자리가 없잖아. 여기 who도 돼도 돼요. 근데 이 둘 다 쓰래. 그럼 여기다가 됐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딱 who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주면 오히려 힌트를 준 거예요. 이해되심? 자,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뭐 신경 써야 되지? 수일치까지. 학교에서 영작하라고 하면서 쇼를 그냥 이렇게 줬다면 그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수까지 바꿔야 합니다. 오케이? 네, 갑시다. 이 예술가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죠. 뭘 보여주는데? 다음의 사실, 됐던 얘기는 문장이 완전하단 얘기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sh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왔으니까 생략해도 되네요. 네, 갑시다. 심지어 일회용 컵들도 심지어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컵도 can be reused 재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재사용하다. 물론 재활용하다 해도 돼. 근데 여기선 재활용보다 업사이클 하다가 되겠지? reuse는 자동사, 타동사? 다시 사용하다니까? 그쵸. 수동인 거 주의. 재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뭘로요? 예술 작품의 material, 재료로요.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컵 갖고 만든 예술 작품이 나와야 돼. 그지? 갑니다. 수년 동안 그리니치 레이츠씨라는 분은요. 자, 저거 또 나오네. has turned 그러면 used disposable 컵이 나올 거고 뭘로 바꿨어? 당근 예술 작품으로 바뀌겠지.
used coffee cup을요, brilliant art exhibit. 자, 여기서 exhibit은 전시품이라는 명사로 썼어요. 전시품이요. exhibition은 전시. 둘은 구분할 수 있겠죠? 전시품. 자, 컵 하나를 가지고요. 누군가가 사용을 했다 해봅시다. 그럼 누군가가 컵을 사용한 후에요. 그녀는요. 유니크한 디자인을 컵 위에다가 그려 넣었죠. 그리고 그것을 예쁜 그림을 그린 그 컵을요. 다른 이미 색을 칠한 컵들과 함께 매달았습니다. 보이시죠? 자, 병렬 잡으셔야 돼요. 힌트는 누구야? 단수동사요. 단수동사요. 잡히시나요?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위가 있다? 수동태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컵을 사용하다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 컵이에요? 사용된 컵? 그럼 컵 이후에 말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컵이 사용되어진 후에 동사로 써야 돼. 유즈스 쓰면 안 돼요. 말이 이상하잖아. 와, 저렇게 내면 멍짜증 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자, 왜냐하면 이 단원에서는 수동태 동사냐, 과거 분사냐, 과거 동사냐 이 셋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것을 다른 컵이랑 같이 매달았습니다. 어디다 매달았나요? 창문이나 예쁜 배경에다 매달았죠. 그냥 뭐 되게 뻔한 이쁘게 칠한 장식품이요. 자, 이 작품들은요. 이 작품 뭐요? 종이컵 안에 자이언 거대한 그림. 아까 그 그림과 지금 만든 이제 종이컵으로 만든 이 뭐 모빌 같은 뭐 이런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은 자, 무슨 특징이 있죠? 쓰레기도 뭐가 될 수 있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정리, 예시 정리. 그것은요. 와, 나왔다. 나돈니. 어디가 강조된다고? 버돌소가 강조된다고? 여기가 강조. 그죠? 네. 자, 이 예술가들이 만든 이 작품들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쁘니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ing로 오고 있어요. 즐겁게 해주는 감정은 원인일 때 ing 쓰는 거 기억나요? 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거 뭐요? 그 작품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동사 잘 외워주세요.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친구 단어 하나만 갈게요. allows. 저 유의어까지 못 외워요 하면 본문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흥미를 유발시켜요. 뭐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겠어? 우와, 쓰레기 갖고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다니? 라는 쓰레기를 업사이클 해야지 라는 데에 관심이어야겠지 당근. 그러니까 뒤에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죠. 자, 그럼 예술 작품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라는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고무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뒤에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해되심? 자, 그다음 하나 더 봐봐. 버돌소 뒤에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주어 왔지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 자리? 동사 자리. 그래서 여기다 뭐 to provoke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다시 나돈니 뒤에 pleasing이 나오잖아요. 나돈니 뒤에 얘가 나오니까 쟤를 프로보킹으로 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완전 삽질하는 거예요. 왜요? 버돌소 뒤에 지금 주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 주의해 주세요. 절대 모루 쓰지 말자고. 이 형태랑 일치시키면 안 된다고. 실수하기 되게 좋겠죠. 그냥 대충 보기만 하면. ing 쓰지 않게 주의.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사례, 예술 작품이 된 사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야겠지? 최종 정리는 뭘로 할 것 같아? 이미 학교에서 많이 풀어봤죠? 이 글은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업사이클 하자. 자, 업사이클을 재정의해볼까 다시? 앞에서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업사이클은 어떤 거다? 리유즈하는 거죠. 리사이클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게 업사이클이야? 근데 어떻게 재사용하는 걸까?
용도를 뭔가 다르게 바꾸거나 아니면 예술가의 어떤 그런 손길을 더하거나 막 이런 거거든. 어떻게 재사용하는 거죠? 그치.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창의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당신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업사이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정리해야겠네. 맞지? 자, 가보자. 자, as you can see, 당신이 지금처럼 큰 세 가지의 사례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은요. 자, 이게 업사이클의 방법이네요. 창의적인 생각은 힘을 갖고 있죠. 뭐 할 수 있는 힘이요? To make many positive change to environmental. 환경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낡은 물건에 give, d야 전치사 뒤에 ing 오는 거 알죠? 이거 이 단어는 주요 문법, 일가 주요 문법 주의. 낡은 건물에 감목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쓰레기의 양을 줄여요? 많은 쓰레기를 줄여요? 그렇죠. 더 붙으면 양이죠.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업사이클로. 업사이클은 어떤 거지? 재활용이야? 재활용보다 더 좋은 건데? 왜? 음, 음. 뭔가 실험적인 걸 만들어서 더 좋은 거야? 재활용보다? 재활용의 한계가 뭐였죠? 재활용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써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 자원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거니까 뭘 사용하죠? 에너지를 사용하죠? 근데 업사이클은 그거 자체를 그냥 재료로 그 가공 없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공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친환경적이었지? 업사이클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었죠. 이 내용이 반드시 적어야지. 그래서 in a way.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1과 2가의 주용법 다 들어갔죠? 그것에게 더 창의적인 것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떤 양이요? 심지어 훨씬 더 이분 뭐가 또 나오죠.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뭐보다? 재활용보다. 그럼 여기 업사이클 자리야, 리사이클링 자리야? 그치? 리사이클링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여기다 업사이클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너웨이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이 글에서 away가 가리키는 걸 한 단어로 쓰십시오. 클링, 그치? 업사이클링이라고 써야 돼요. 업사이클 하는 것, 그치? So, 자 그렇다면 what would you say to Jamie? 자 이제 당신은 제이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 할 때요? 그가 이제 빈칸 콜라 먹고 그 빈캔 갖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뭐라 말할까? 이거고요. 자 여기서 decided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할지입니다. 요거는 요거 자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할지 what to do. 자 아마도 이제 제이미는 뭘 하겠죠? 재활용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해야 돼? 업사이클링 해야죠. 업사이클 댐. 그걸 재활용하겠 아이고, 업사이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랜턴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조각품도 만들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요. 자, 그럼 어떤 걸 만들까? 업사이클로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 그 옵션들은 걔가 선택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은요. 엔들리스 무궁무진하게 짱 많아요. 자, 근데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럼 뭘 해야 하지? 뭐 하면 되나요? 업사이클 하고 싶어. 뭐 하면 된다고? 그치. 창의적으로 어딨니?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주의 잘 가보자. or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걔가 해야 하는 건 오로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되게 많아가 아니라 단 한 가지는 이런 의미예요. 단 한 가지는 단수 복수. 단수 그치. 자, 여기 영작할 수 있겠어요? or he needs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약간의 창의성이에요. 여기다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여기 명사 자리잖아. 창의성입니다. 그걸 생각해 낼 수 있는. 자, 여기서 데미 가르친 건 뭐게? 업사이클을 생각하는 창의성이라고? 뭐 할까? 뭐 만들까? 장난감 만들까? 조각품 만들까? 랜턴 만들까? 아니면은 뭘 만들까? 화분을 만들까? 등등등등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이래. 여기서 대문 뭐예요? 창의성을 생각하는 창의성? 뭐 만들지? 뭘로 업사이클 하지? 라는 옵션즈입니다. 그래서 댐까지.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쓰레기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think 뒤에 뭘로 수식해야 돼?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제가 요구하는 건 창의적으로예요. 창의적으로. creatively. 맞아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요. 제가 어디 얘기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방식은 way. 근데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way를 수식할 거야. 창의적인이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T. 디브, 그쵸? 창의성을 갖고 너의 창의성으로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너에게 필요한 건 you need a little. 약간의 창의성이야. 이렇게. 창의성. T, B, T. 왜 I 빠뜨리지 않게 주의. 자, 업사이클의 핵심은 창의적인 재사용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문 2를 끝냈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과서를